자, 코로나19. 글쎄요, 어제에 비해서 일단 이 국내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확진자 추이가 어떻죠? 네, 증가세가 사실은 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518명 늘어나서 6,284명이 됐습니다. 사망자 숫자도 밤사이에 좀 늘어서요. 사망자는 7명 늘은 43명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수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문제는 단순히 수치의 증감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문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듯 보인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집단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미 연결고리가 바깥으로 다리를 아마 놓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리를 타고 넘어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다른 증폭 집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그것이 바로 2차 전파, 3차 전파, 또 다른 유행의 어떤 물결을 또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 국내 확진자 숫자가 한번 보시면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이제 518명이 늘었다는 거 그래픽에 나와 있죠. 근데 보세요. 4일하고 5일 사이에는 지금 몇 명 는 걸로 나옵니까? 438명 하루새 는 것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438명 늘기 전까지는 하루새 다 500명 이상씩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4일하고 5일 사이에는 일단은 400명대로 좀 준 거예요. 438명이 늘은 거니까. 근데 또다시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5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죠. 보이시죠? 518명. 자, 사망자도 어제에 비해서 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43명. 그래픽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메르스 때와 지금 코로나19 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메르스 2015년에 발병을 했었죠. 메르스 때 국내 확진자 숫자가 1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 코로나19는 확진자가 몇 명이죠? 6,284명. 무려 확진자 숫자만 놓고 보면 33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사망자 한번 볼까요? 메르스 때는 국내 사망자가 39명이었어요. 근데 코로나19는 지금 43명입니다. 물론 메르스와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의 이 내용도 다르고 그때 방역 체계와 지금의 방역 체계는 아무래도 100% 같지 않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숫자만 놓고 보면 메르스 때보다는 확진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가 지금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될까요? 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일찍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메르스는 감염력은 약하고 병의 중증도는 심하다. 그래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한 30%까지도 우리가 봤었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코로나는 감염력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사망률은 1% 이내로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경한 병이 아니냐 생각했지만은 결국 모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사망자 수는 더 많게 되는 사실 처음부터 예측을 했던 겁니다. 예. 자, 6,284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수도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네. 서울 한번 좀 볼게요. 서울 이 수도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데 김 기자, 이 서울 상황은 지금 어떠하죠? 서울은요, 총 25개 자치구 가운데 한 군데만 빼고 모두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빼고? 지금 가운데 있는 얘기예요? 중구만 빼놓고요.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종로구나 노원구, 그리고 아래쪽 강남구, 송파구 쪽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요. 총 다 합치면 106명의 확진자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일단 느낌은 오네요. 서울의 자치구가 총 25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구가 25개라는 거예요. 근데 저 센터, 가운데 쪽에 중구만 빼고 지금 나머지 구에서는 다 확진자가 몇 명씩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중구가 이 서울에서요, 이 구 가운데 인구가 적기는 하더라고요. 13만 정도 되는데. 어쨌든 중구 빼고는 지금 서울에서 모든 구에서 확진자가 다 나왔다. 서울의 확진자 숫자는 106명이다. 이런 건데요.
우리 박 회장님, 서울에서 저렇게 중구만 빼고 어쨌든 모든 구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전형적인 지역사회 감염이죠. 어허. 네. 저희가, 감염이 되는 루트를 계속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학조사인데, 역학조사. 6차까지 갔다라는 것은 사실 역학조사가 잘 됐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이미 지역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이미 코로나 그 바이러스 감염자가 지금 사방에 도처하고 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은 예. 또 하나는 집단 감염이 되지 않더라도 서울에는 상당히 대형 병원들이 많습니다. 대형 병원들. 네. 아하. 대한민국의 큰 대형 병원 빅5는 거의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빅5. 아하. 그런 병원들이 이런 감염으로 인해서 폐쇄가 된다. 그럼 단순하게 그 병원이 폐쇄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병원의 원래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환자 입원은 물론이고 예. 모든 환자, 다른 코로나 말고도 많은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해서 예. 서울 지역에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우리 국내 확진자 가운데 첫 번째 케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6차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6차. 첫 케이스입니다. 이게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았을까요? 한번 보시죠. 지난달 19일 날 성동구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지난달 19일 날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아내가 부인 되는 분이 2차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분과 접촉한 관리사무소장이 3차 감염이 돼요.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장과 접촉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4차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당연히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아내, 부인분이 5차 감염이 됩니다. 또 남았죠? 마지막, 이 관리사무소 직원 아내의 직장 동료가 또 감염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차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박 회장님,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 그래프가 코로나 질환의 가장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파력입니다. 전파력. 보통 한 분이 감염되면 3명한테 퍼뜨린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 전파력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사람처럼 가지만 점점 포도알처럼 늘어나가지고 포도알처럼.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특징이죠. 이것이. 그리고 예. 이것이 조금 더 진행돼서 과연 누구한테 올맞는지 누구한테 전염이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6차 감염이라는 게 이런 지금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좀 무섭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민 안심병원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어요. 정부가 전국에 국민 안심병원. 근데 김 기자, 국민 안심병원이 뚫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하. 자, 분당 재생병원에서는요, 간호사 등 포함한 의료진과 또 입원 환자 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지난달 27일에는 울산대병원, 여기도 또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여기에서 의사 1명이 확진된 바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은 특히나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지 하루 만에 확진자가 발생돼서 조금 불안감을 좀 더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일단 병원 내 이제 감염에 지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 그대로 안심병원인데 그 안심병원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분당 재생병원에서 나왔고 그 전에는 울산대병원에서도 의사 1명이 확진돼서 나왔고 이렇다는 거예요. 박 회장님,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저 안심병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안심병원이라는 것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왔을 때 예.
병원에 입국, 병원 내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부터 그분을 선별해서 호흡기 환자들의 동선만 따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심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환자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혹시라도 모를 코로나 감염이 된 사람들을 분리해 놓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심병원이라 해도 코로나 환자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자가 왔을 때 의료진이 감염이 되고 그 예. 의료진으로 인해서 2차, 3차 병원 내에 다른 감염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 안심병원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아유 뭐 저기 가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좀 안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아니한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호흡기 환자와 말만 일반 못하면. 환자를 어허. 명확히 분리를 해서 음. 나머지 환자분들에게 예.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하게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죠. 의료기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또 안타까운 소식도 좀 들려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그래픽 좀 주시죠.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비상근무 중에 공무원들이 지금 과로 비상이 걸렸어요. 성주 군청의 공무원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비상근무하다가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 5일 만에 결국 오늘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B씨 전주시 공무원인데요. 코로나19로 주말 반납하고 매일 밤샘 근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 B씨도 지난달 27일 급기야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공무원들의 사망 소식까지 안타깝게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오늘 참 마스크 하나 가지고 온다는 거 못 갖고 왔는데 마스크 얘기 좀 해볼게요. 마스크 어제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나왔어요. 마스크 지금 뭐 구하기 힘들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어쨌든 정부가 뭐 어제 그 대책도 오전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뭐 연기해서 어제 오후 3시에 발표했죠. 자, 사실상 배급제 도입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김 기자, 어제 우리 정부 대책 다시 한번 주요 내용 정리해보죠. 네, 핵심 내용은 구매에 좀 제한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당 일주일에 2장씩 살 수 있는데요. 뭐 일단은 이번 주는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이번 주 내에도 한 사람당 2장씩 구매가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서 요일별로 오부제를 실시한다는 점, 그리고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만 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나온 이 대책에 대해서 오늘 오전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또 아이를 업은 엄마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줄을 서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배급을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 하나만이라도 정부가 국민들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왜 못해주는지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대구 25일 날 가셔서 사망자가 줄었습니까? 확진자가 줄었습니까? 그리고 줄 서는 것이 줄어들었습니까?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오늘의 이 현실을 뭘로 어떻게 면피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크 대책의 핵심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한 사람당 일주일에 마스크 2장까지만 딱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딱 그 제한을 둔 겁니다. 그 사러 가실 때는 신분증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 대책과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가 강조하면서 그 아이들까지 직접 그 약국 가갖고 그거 본인인지 확인받고 그 마스크 사라고요? 이거 좀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마스크면 일주일에 한 사람이 2장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장당 3일씩 쓰는 걸로 다 계산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한 장으로 그러면 3일씩 어떻게 버티라는 거예요? 시장 통제에 급급했어요. 그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런 조금 원성이 나온다는데 우리 최 교수님은 어제 대책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뭐 갈팡질팡, 오락가락, 그다음에 정말 이 국민에게 굉장히 불신과 두려움만 주다가 나온 대책이 저게 고육지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시배급제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시배급제가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정부가 초기에 잘못 대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공급 늘릴 대책을 우선했어야 되는데 예. 이게 말하자면 수요와 생산 통제에만
포커스 방점이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유통 질서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수요 심리가 생겨났어요. 필요할 때 사지 못하니까 있을 때 사놓자고 이른바 사재기가 사실 보이지 않게 굉장히 횡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뭐 편의점이나 약국 이런 데서 내가 꼭 필요하면 한두 장 살 수 있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불안이 엄청나게 무너지면서 이게 가수요가 발생한 것을 정부가 이렇게 통제로만 하겠다는 게 물론 고육지책이긴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정말 정부가 그렇게 뭐 관련 부처 회의를 4-5번씩 연기하면서까지 내놓을 대책이었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고요. 예. 사실 정부의 실력이라는 게 위기 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현실과 탁상이 좀 많이 괴리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서 국민 불신과 국민 불안이 저도 가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당장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그 사흘 동안은 이제 한 사람이 2장까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인 것이고.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마스크 사시려면 약국 가셔가지고요. 보세요. 저 약사님한테 신분증 먼저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마스크 받고요. 본인 이거 확인하고 그 마스크 아까 2장 받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약사님은 자, 이 홍길동이 언제 며칠 날 무슨 약국에서 2장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이제 기록을 전산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 중복 구매 못하게끔 확인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스크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저 마스크가요, 월화수목금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일별 오부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과 6으로 끝나는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월요일, 2와 7로 끝나는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그 하루에 요일이 정해진 날짜에만 가서 살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주중에 사지 못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1963년생은 수요일이겠죠. 3으로 끝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연도에 따라서 좀 불리한 연도가 있다고 이건 해요. 뭐예요? 2년으로 끝나는 사람들, 7년으로 끝나는 사람들 인구수가 이런 많다 통계도 보니까 있어요? 화요일에는 좀 약국이나 우체국 등이 붐비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런 또 통계가 있었네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월화수목금마다 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월화수목금 날짜가 그 요일이 달라지는데 출생년이 연도가 끝에가 2와 네. 7로 끝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1060 화요일이 가장 붐비는 것 아니냐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61만 1560명이 이제 화요일날 집중이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국장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지금 뭐가 마스크가 이 답답함이 지금 뚫릴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예. 아까 화면 좀 다시 보여주셨습니까? 화요일이 가장 많았잖아요. 예. 근데 저기 그래프를 만들다 보니까 차이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들쭉날쭉 만들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체에 보면은 하루에 이제 각 요일별로 차이가 한 4%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큰 차이가 나가지고 무슨 어느 화요일에는 혼잡하고 수요일에는 혼잡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건 뭐 큰 차이는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게 뭐가 문제냐?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 만들 수 있는 마스크가 한 하루에 500만 장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이제 가격도 오르고 또 24시간 가동 체제를 해서 1200만 개까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50%는 공적으로 다 공수를 하겠다 하고 심지어 이제 오늘부터는 80% 늘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가격은 1,500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마스크를 만들려면 부직포도 있어야 되고 필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른 거는 8배도 올랐습니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3.6배가 올랐습니다. 어이구야. 그러니까 예. 평소에 800 얼마 하던 것이 지금 2,500원, 3,0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야, 너네 가격 너무 많이 이제 폭리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1,500원으로 내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원단과 재료가 다 올랐는데 다시 그렇게 하라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나 이렇게 많이 생산 안 할래. 나 24시간 생산하려면 임금도 더 줘야 되고
지금 재료도 더 올랐는데 어떻게 1,500원에 다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부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시장의 원리를 따르면서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수급을 맞출 수가 있다. 어차피 지금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전국 5천만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때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참고로 월화수목금 중에 언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살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네. 연도가 5나 0으로 끝나나 예, 봐요? 0으로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면요, 이 지금 사실상 배급제를 도입한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일주일당 구매할 수 있는 게 2장이니까. 네. 근데 이게 2장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은 내가 그 해당 요일에 맞춰서 간다고 해서 무조건 2장을 다 구매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해당 약국에서 물량이 소진된다거나 하면 사실상 구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인당 2장으로 제한한 것도 불만이 많지만 과연 그 2장조차 확보가 될 것이냐라는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주에 일이 주말까지 포함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뭐 사러 못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가면 2장 못 샀으니까 그게 세이브 돼가지고 4장 살 수 있다? 안 돼요. 2장 그 주에 못 가면 그거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2월 안 됩니다. 2장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근데요, 김 기자. 우리 유아들, 아이들, 응? 아이들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대신 사줄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유아의 경우에는요, 부모가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또 부모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고 살 수 있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신분증을 직접 가지고 직접 가서 구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시민들은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서 어린이집도 지금 안 보내는 건데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에도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바깥 출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가족이 해결해줘야죠. 그 정부가 그것은 정책이 잘못한 거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뭐 걷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유아들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 같은 경우도 이게 결국에는 직접 가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아들도 부모가 직접 그 유아를 데리고 가서 등본하고 부모 신분증 제시해야 살 수 있고 거동이 어려우신 노인분들도 신분증 지참하시고 직접 가서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논란이 일었단 말이에요. 유아나 노인도 와서 사라는 마스크 요일제 이제 논란이니까 어제 그 발표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언가의 지시를 내립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마련해라. 애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약국에 어디가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약국에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애플리케이션은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유아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 직접 가지 않아도 대리 수령이 가능하게끔 뭔가 그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건데 발표 하루 만에 정책이 또 한 번 수정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으니까 그만큼 이 대책이 좀 졸속 대책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박 회장님? 네,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초조하고 급박한 거죠. 예. 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사실 우리 인근 대만을 봐서도 초창기에 벌써 대만은 정부에서 강력한 통제를 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도 역시 대만에서 나왔던 거고요. 저 대만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거기서 하고 있죠. 예, 그 어플리케이션을 키면은 약국이 쫙 나오면서 몇 개가 어디 있다. 뭐 이렇게 다 이미 나오고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 예. 의료계에서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이 마스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의료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가 하루에 10개, 20개씩 필요한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그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의료계에서는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 차라리 이럴 때 문 닫고 휴가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래요?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예, 아이고야, 참. 지금 그런데, 정부가 예. 의료계가 하루에 한 100만 장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다 뭐 방호복이나 뭐 안경, 뭐 고글 이런 거보다 더 안 되는 게 이제 마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예. 또 이제 1인당 국민 일주일에 2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음식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통업에 종사한다든지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은 즉 적개업을 하는 분들은 예. 하루 내내 이걸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주일에 2개뿐이 안 주겠다. 네. 이 일반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별로도 이게 좀 나눠져야 되고 지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전 국민이 어떻게 하면 골고루 돌아가느냐. 예. 그리고 전 국민이 골고루 돌아가더라도 이걸로서 전체 수량이 너무 모자라니까 가능한 한 직접 나와서 모든 사람이 와서 사라 이렇게 해야만 좀 덜 필요한 사람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요. 줄도 많이 서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온 건데 정부가 좀 이런 상황을 미리미리 예정하고 좀 치밀하게 방식을 짰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